이번 시간에는 인면도에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면의 디자인 요소를 뭐 크게 얘기하라고 하면 창, 문, 난간, 마감재와 패턴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돌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강화도에 있는 주택의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평면도의 형태를 두고 평면이 먼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인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죠?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같은 평면으로 만든 도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다르게 만들었냐 이것들을 보시면 자 이쪽 보시겠어요? 높이가 얘가 더 높아요. 그쵸? 얘가 더 낮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놨죠. 여기는 평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난간의 요소를 한번 보실게요. 난간. 자, 난간에서도 여기는 투시형 난간. 여기는 난간인데도 양옆에 기둥을 올려서 투시형 난간이면서도 기둥을 이렇게 올려놓는 디자인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부 난간도 보시면 여기는 폐쇄형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투시형 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구분되는 게 이제 창문의 형태예요. 보시면 창문을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짧게 되어 있기도 하고 창문이 없기도 하고 창문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뭐 바깥에도 난간을 달아놨는데 얘는 난간이 없죠. 이런 경우는 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안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창문이라던가 난간의 형태, 그다음에 뭐 가벽을 세웠는지 여부, 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난간 투시형 난간인데 여기는 폐쇄형 난간이죠. 이런 것들이 인면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건축주하고 미팅 끝에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이미지하고 이제 스케치업 동영상인데 아까 이미지하고 유사하죠. 유사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뭐 창문이나 문의 형태, 디자인의 형태들이 건물의 디자인을 좌우하게 되죠. 자, 요거는 지금 시흥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처음에 브리핑할 때 만들었던 동영상이에요. 두 개 같은 건물이고요. 같은 건물인데 보시면 좌측과 우측이 메스, 건축물의 메스는 동일한데 마감재의 형태나 창의 형태, 패턴의 형태들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건축주하고 미팅 그때 지금 보시면은 좌측 같은 경우 여기 난간이 없는데 여기는 가벽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주하고 미팅 끝에 이런 건물로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인데 저희가 이제 매스 스터디 과정에서 한번 매스를 이제 건축주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매스 스터디를 먼저 해서 보여드리고 매스 스터디 한 거예요. 보시면 같은 건물이지만 같은 평면을 가졌지만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난간 부분에 기둥만 나오고 가벽을 좀 쳐서 올려놨고 여기는 오픈시켜 놨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이런 경사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느낌을 나타내고 있죠. 이 건물은 이렇게 해서 이미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주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많이 본 건축물의 형태죠. 커튼월, 좌측과 우측 이런 건축물 워낙 많이 보시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커튼월이지만 보호 부분이 얘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필름을 사용을 해서 안에가 투시가 되지 않고 얘는 또 투시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건축물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도 패턴을 이렇게 얘도 그렇고 지금 세로로 긴 패턴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정사각형 패턴을 쓸 때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오거든요. 자, 요즘에 조금 많이 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즐겨 하진 않습니다만 커튼을 외벽에 이렇게
뭐 구조물을 좀 붙여놔서 디자인 변화를 주는 이런 디자인들도 많이 있죠. 뭐 유명한 건축물이죠. 이런 물결 치는 것 같은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상세적으로 보시면 요 나눠져 있는 요 메스감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건축물에는 큰 인면을 갖고 온다는 거죠. 큰 인면 요소로. 커튼홀을 쓰되 이 바깥에 있는 이 커튼홀 바를 바깥으로 돌출시켜서 인면의 요소로 가지고 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유리를 접은 형태로 유리 자체의 변화를 줘서 인면의 변화를 주었죠. 자, 그러면 아까 또 난간도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외부 난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혹은 뭐 주물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난간의 형태들도 있고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유리형 난간도 있겠죠. 근데 이런 디자인 주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난간 자체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난간을 상부 난간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배치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나고 있죠. 건축물에서도 얘는 폐쇄형과 투시형을 같이 쓰면서 건물의 인면을 부여했고요. 요거는 투시형이지만 나뭇가지 같은 형태로 이미지화 시켜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난간을 올릴 때도 순수 난간 말고 폐쇄형이지만 구조체처럼 가벽을 올려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하기도 하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디자인이기도 한데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가벽을 올려도 이렇게 타공을 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마감재하고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패턴이 건물을 형성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 상부 쪽의 패턴을 보시면 한 층만 보셔도 다 변화하고 있죠. 이런 패턴이 역동적인 건물의 이미지를 부여하죠. 밑에는 굉장히 정갈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면 상부에서는 되게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고 여기 지금 상부도 아마도 이렇게 가벽을 조금 올려서 디자인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자, 똑같은 커튼홀 건물이지만 건물 커튼홀에서 유리 부분을 삼각형 패턴으로 잘라서 색을 다르게 하고 얘는 이제 뭐 돌출도 시킨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색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커튼홀이지만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만든 케이스죠. 보시면 한참 많이 리모델링 할 때 했었는데 건물 외피 자체를 이런 패턴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자사의 마크를 이렇게 패턴으로 가지고 와서 건물 외피에 쓰기도 하죠. 자, 마감재 같은 경우 좌측과 우측은 같은 마감재를 쓴 건데 보시면 루버하고 그 다음에 징크를 써도 징크의 패턴의 변화 얘는 변화가 있는 패턴이고 얘는 정갈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루버에 얘는 이제 마감재가 이제 돌출된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얘는 돌출이 되어서 이제 메스감을 형성하고 있고 얘는 돌출이 되지 않고 면은 평평하고 같은 재료를 써도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을 쓰고 브릭을 쓰더라도 마감재를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건축물엔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인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저희가 한번 봐봤어요. 건축물의 인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마감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건물이 나오기도 해요. 같은 건물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축주한테 인면을 제안할 때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패턴을 전혀 다른 패턴으로 해서 제안을 해주거든요. 자, 평면에서 메스가 만들어져도 그 메스를 기반으로 인면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인면을 만들게 하는 요소가 좀 전에 말했지만 창, 문, 그다음에 이제 뭐 난간, 그다음에 마감재의 패턴, 가벽 이런 것들이 인면을 변화하게 하는 요소죠. 인면을 변화하게 하는 요소 잘 들으셨나요? 디자인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